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만 18살 미만 청소년과 부모가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자, 얼마 전에 중국 그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학업과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규제를 나섰잖아. 그래서 8월 30일에 그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통지라는 게 이제 통지문이 내려왔는데 일주일에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그것도 정해졌어. 매주 금토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만. 그래, 그렇게 뭔가 강력한 그 행정적인 그게 되는 게 참 신기하다, 그치? 물론 이제 사회주의고 그치. 하니까 뭐 다른 이유, 뭐 그 공동 부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돈이 맞아, 이제 여러 가지 그쪽으로 이슈가 몰려가니까 게임 업체들한테 이제 타격을 주고. 진짜 그냥 되게 신기하잖아. 이런 제재도 신기하긴 한데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기분과 더불어 진짜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어떤 사회에서는 이렇게 제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아이들의 시간이랑 노력이랑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제재를 한 거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 맞아.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조금은 덜 할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한 그 시간의 이제 노출이 이제 이게 2년이 가까이 됐잖아. 그치. 집에서 생활한 지. 근데 그치. 진짜 너무 심하고 맞아. 이제 부모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해도 그냥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부모랑 이제 조절을 하면서 시간적인 거나 뭐 양적인 걸 조절하면서 가면 좋은데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심각하게 요즘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하고 주말에만 했거나 아예 안 했던 큰일이다. 친구들도 진짜 많이 한대. 그때 그 신동훈 교수님 나왔을 때도 아이들 생활 패턴 다 깨졌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깨진 원인 중에 하나가 늦게 자기 때문인데 그게 그 게임인 거야, 사실은. 수면 문제.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긴 여자애들도 있어. 맞아, 여자애들도. 나는 아들이 요새 마인크래프트를 또 코딩 다니는 친구랑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친구더라고. 그래서 따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주말에만 1시간을 열어줬는데 그게 이제 평일에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는 초등생들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잠깐 푸는 건 또 필요한가 싶다가, 그치? 못 나가니까 진짜 할 게 없긴 한 거야. 진짜 부모가 어떻게 이걸 가이드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되게 걱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셧다운제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셧다운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나도 애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무슨 이런 게 있어? 하는 정도만 생각했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나도 와닿지 않았었거든. 이게 2011년도 11월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PC상의 온라인 게임의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였어.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그때 당시에도 지나친 과몰입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그런 사례들이 났었나 봐. 그래서 이제 셧다운제를 한 건데 사실상 이제 요게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근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너랑 이야기하려고 찾아보면서 셧다운제가 2가지가 있었더라. 한 가지는 여성가족부에서의 강제적 셧다운제. 이건 진짜 강제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에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아예 하지 못하게 제한이 돼 있는 강제적인 셧다운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일명 이게 신데렐라법이었어.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2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게 있었어. 이거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게임 이용에 가능한 시간을 직접 선택하거나 조절하거나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셧다운제를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하여 폐지하려고 하는 게 강제적 셧다운제이고 이제 요 문체부의 이제 게임 시간 선택제 한 가지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뭔가 이제 아직 시행을 하진 않았어. 올해 안에 시행할 거다. 이제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신데렐라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모르겠어. 이거는 참 우리는 그렇잖아. 뭔가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어떤 이슈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일단은 그 성인이 만약에 선택해서 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개인의 판단이라고 맡겨두는 건데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맞아.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그 게임을 하게 그대로 두는 게 그러니까.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게 오히려 안 좋나 생각은 솔직히 들기는 해. 나는. 그래서 이제 이 폐지의 어떤 그 부분은 또 공감을 해. 요 강제적인 막 이름도 강제적이잖아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제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부모의 자녀 교육권, 게임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 해서 이 위헌적 제도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치,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치.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게임 강국인데 좀 이상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일원화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진작부터 사실 PC로 안 하고 애들 모바일로 다 옮겨갔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맞아, 이게 맞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것도 거기에 있더라고. PC랑 그 스마트폰이랑 뭐 패드랑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만약 셧다운을 일괄적으로 어떤 시간에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막 한 12시부터 뭐 몇 시까지 저녁 6시 그러면 좀 찬성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그 나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뭐 이렇게 있으면서 중앙일보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9천여 명에게 이제 물어본 거야. 셧다운 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을. 그랬더니 이게 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2020년에 이렇게 봤더니 뭐 약간 현행을 뭐 유지하자 이런 게 한 40% 되고 완화하자 36% 뭐 강화하고 싶다 28%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들이 판단해도 딱 그 완벽하게 한 7, 80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닌 거야. 반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우리도 느끼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최근에 사실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정말 이제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설명 좀 해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혼자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자기가 했던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래서 너무 내가 안 좋은 쪽으로만 치부하고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찾아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들 입장이나 어떤 그런 학부모 단체나 사회에서 학계에서도 사실 반발이 되게 심하대. 사실상 이게 지금 심지어 이 제도를 16세가 아니라 19세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진짜 약간 시대착오적인 건가 싶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치? 완전히 양쪽이야. 우리도 진짜로. 우리도 좀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이 안 하면 우리 애도 같이 안 할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내 세상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그게 요즘 애들의 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참 어려워.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하게만 내 아이만 못하게만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폐지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고 그거를 강제화하는 건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뭔가 발전되어 있는 방향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해. 폐지가 맞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막 메타버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들을 때마다 뭐 아이가 너무 그쪽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잖아. 근데 게임 자체에서 이제 약간 그 산업에 대한 거 있잖아.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안에 청소년이 보면 해로운 거, 등급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한다지 나는 생각에. 맞아. 그 게임을 해도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가 이런 정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심하게 아이를 자극한다거나 그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 정신적인 행동적인 이상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 그치. 무분별하고 우리가 다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게임을. 맞아. 근데 실제로 진짜 꼭 게임의 과몰입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디지털 기기 사용이 엄청나게 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 뭐 유튜브 시청부터 시작해서 사실 온라인 수업 진짜 많이 늘었지. 학습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른도 아직은 잘 사용하는 너무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만한 그 합의점이 좀 그치, 없는 것 없지. 같아. 나는 조금 그거를 이제 진짜 시책으로 해당이 되는 뭐 이렇게 이론에 대한 거 말고 진짜 실생활에 접목이 잘 되고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다거나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그런 거 너무 아마 따로 떨어지면 안 학교에서 되는 진행될 거지. 거야.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든지 디지털 안전성에 그러니까, 관련한 것들이 그럴 거고 이제 좀 이게 폐지가 되면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치. 좀 국가 차원에서 부모가 솔직히 게임 기억자도 모르는데 봐봐 뭐 이렇게 아는 척도 못한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지. 내가 집에서 하는 이제 우리 아들과의 합의는 우리는 그냥 와이파이를 몇 시에 끄겠다 하는 거를 합의를 했거든. 그치. 근데 사실 그 시간도 되게 시점이 늦어. 난 9시로 하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고 11시 반으로 했는데 그냥 어른 와이파이 쓰고 싶어서 어째? 그래서 11시 반에는 우리 집 무조건 와이파이가 끄는 꺼져 걸로. 있지만 사실 11시 반까지 보면 안 돼. 그 자기 1시간 전까지는 이제 그치, 보면 안 맞아, 되잖아. 맞아.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되겠니? 그래. 아니 이게 중학생은 진짜 막 11시 반 이런 얘기 하는구나. 나는 아이가 지금도 10시 반에는 재우는데 그래도 조금 늦으면 그 다음에 피곤해하거든? 그래서 오늘도 늦게 나서 10시나 9시 반에 재워야 돼.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초등학생은. 맞아. 일찍 자야 돼. 일찍 10시에 자야 돼. 그 다음날 산뜻한 약간 컨디션으로 뭐 그 다음 일정이 되는데 늦게 자면 그 다음에 하여튼 뭐 하는 모든 그 일정들이 로드가 걸리더라고. 근데 이제 게임은 우리는 방법은 없는데 나는 어쨌든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도 무슨 점수처럼 이거에 뭐 아이들이 했을 때 점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순위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고 맞아. 게임을 내가 일일이 해볼 수는 없잖아. 그런 것 좀 가이드가 있으면 한 10개 정도의 게임이 있는데 봤더니 브롤스타즈는 뭐 이 정도 수준의 교육적인 이런 정도고 뭐 마인크래프트는 요즘에 뭐 한창 코딩 거기서 교육으로 저기 하니까. 하고 그리고 졸업식도 뭐 그 안에서 애들끼리 한다 하니까 뭐 막을 수 없나? 뭐 뭔가 가이드가 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게 이게 완전히 이걸 딱 폐지과 동시에 나는 그치. 나의 책임이라는 게 딱 떠올랐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 각자 되게 알아서 마음이 책임지라. 불편했고 사실 선택제니까 이제 그렇지. 너 부모와 아이의 정말 선택에 따르는 그래. 거잖아. 그치. 어렵네 이것도. 그러니까.